바다는 인간에게 가장 냉혹한 탈출 무대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 가장 극적인 해상 탈출 이야기들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 기적 같은 구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전격 침공했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독일 전차 부대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네덜란드군 4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이 프랑스 북쪽 해안의 작은 도시 덩케르크에 고립됐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독일군, 앞에는 영국 해협.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해변에 구조를 기다리는 군인들 위로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사라져도 슬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어요. 생존만이 목표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절박했어요. 군함만으로는 40만 명을 다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어요. 민간인 선박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영국 전역의 어선, 요트, 유람선, 소형 선박 400척이 넘는 민간 배들이 자발적으로 출항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터인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낚시꾼, 선원, 심지어 민간인 가족들까지 자신의 배를 몰고 군인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갑자기 48시간 동안 공격을 중지했어요. 이유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전차가 지쳐서라는 설, 폭격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설, 배후 공격이 두려웠다는 설, 어떤 이유든 그 48시간이 연합군의 골든타임이 됐어요. 194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 동안 계속된 작전, 33만 8,226명의 연합군 병사가 영국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탈출 작전이었어요. 처칠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이들이 포위 섬멸당했다면 영국에는 싸울 병력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839년 7월 2일 대서양 한복판 노예선 아니스타드호가 쿠바에서 출발했습니다. 배 안에는 56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갇혀 있었어요. 고향에서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 아래 어두운 창고에 쇠사슬로 묶인 채 먹을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그때 생배피에라는 남성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녹슨 쇠사슬 틈에서 작은 못을 찾아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동료들의 족쇄도 하나씩 풀었어요. 새벽, 56명이 동시에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탕수수 칼을 들고 배를 점거했어요. 선장을 제압하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라. 항해사는 낮에는 동쪽으로 향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몰래 북쪽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2달 동안 바다를 표류했어요. 먹을 것도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 미국 뉴욕 해안에서 미국 해군에게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인들은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재판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전직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1841년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어요. 이들은 불법적으로 납치된 자유인이다. 1842년 생배피해와 생존자들은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3년의 싸움 끝에 이 사건은 미국 노예제 폐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세 번째 이야기, 1950년 12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중국군이 대거 참전하면서 유엔군은 북쪽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한경남도 흥남 부두 10만 명의 유엔군 병력이 포위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남 부두에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군을 피해 피라논 북한 민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9만 명이 넘는 피라민들이에요. 군인들을 철수시키기에도 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민간인을 남겨두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미군 군수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의 참모, 현봉학 박사였어요. 그는 미군 장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죽습니다. 배에 공간이 없다면 탄약과 장비를 버리세요.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요. 탄약과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그 공간에 민간인들을 태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배가 흥남부두를 떠났어요. 배 한 척에 정원의 5배가 넘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14,000톤짜리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 정원 60명의 이 배에 14,000명의 피란민이 탔어요. 3일 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배 안에 화장실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배 안에서 아기가 5명 태어났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기네스북의 단일 선박 최대 인원 수송으로 기록됐어요. 이 사건이 바로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그 피란민 중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 인내라는 뜻이에요. 27명의 대원을 태우고 남극 대륙 횡단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남극해에서 배가 얼음에 갇혔어요. 10개월 동안 얼음 속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결국 1915년 11월 얼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배가 부서졌어요. 남극 한복판에 27명이 버려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 거주지까지 수천 킬로미터. 셰클턴은 결심했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구명보트 3척으로 얼음 위를 달렸어요. 5개월 후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구조 요청을 하려면 더 가야 했습니다. 셰클턴은 대원 5명을 데리고 가장 작은 구명보트에 탔어요. 7m짜리 나무 보트였습니다. 영하 30도의 바다, 거대한 파도, 2주 동안 1300km를 항해했어요.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가 출발했어요. 남극에 남겨진 22명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2년 만에 27명 전원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탐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생환으로 기록됐어요. 5번째 이야기. 1942년 2월 싱가포르가 일본군에게 함락됐습니다. 영국의 가장 중요한 요새였던 곳이에요. 8만 명이 넘는 영국군과 연합군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던 민간인들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수백 척의 배가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이들을 추격했어요. 배들이 하나둘씩 폭격으로 침몰했습니다. 그중 한 척에 비비안 브링클이라는 호주 간호사가 타고 있었어요. 배가 폭격을 맞고 침몰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근 섬 해변에 도달했어요. 그중 22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해변에 도착했어요. 남성 생존자들을 바다로 끌고 가서 총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바다로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했어요. 뒤에서 총격이 쏟아졌습니다. 비비안만 살아남았어요. 파도에 쓸려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척 누워 있었어요. 일본군이 떠난 뒤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버텼어요.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동료들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어요. 오늘 5가지 해상 탈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덩케르크의 40만 명, 아미스타드의 56명, 흥남 철수의 14,000명, 셰클턴의 27명, 비비안의 단 1명. 숫자는 달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다는 맹혹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더 강했어요.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